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태어나는 사주 명식의 주인공, 즉 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주 8자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에 해당이 되죠. 토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흙이죠. 흙, 땅을 밟고 살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가 있겠고 땅속 안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토양, 즉 흙을 우리가 말하는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토 중에서도 그 토를 음이냐 양이냐 나누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토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고황토다라고 해요. 고황토,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고황은 뭐예요? 흙이 매우 넓어도 마찬가지고 매우 높아도 마찬가지고 높거나 매우 넓은 뭐야? 토가 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흙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을 것이고 작은 흙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매우 넓은 대평원이라고 하죠. 평원이라든가 내지는 높은 산, 구름 같은 것도 해당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산 하면 되게 백두산, 한라산 그 이상 되는 그 엄청난 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평원 같으면 최소한 우리나라 김해평야, 김제평야 이렇게 좀 큰 평야 내지는 외국에서는 몽골 가면은 대평원 아주 사방이 다 지평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대평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이 무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높고 매우 넓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고항하면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인품이 매우 후덕하다라고 표현하죠. 후덕 그죠? 이 후자가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덕은 뭐예요? 덕이 두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촉새같이 까불까불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좀 무게 있게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후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제가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대학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온기도 있고 온정도 있으면서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이 가볍지 않고 기품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후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아야 높은 산이 높아질 수도 있고 평원도 넓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면서 후덕은 아니고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 뜻 아시겠죠? 그래서 흙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한 토, 후중한 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항하고 후중한 토는 특히 이 무토는 뭐예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 주어야지만 큰 땅 넓은 그런 산 같은 거, 높은 산 같은 데다가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산이 있어요.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민둥산 내지는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땅은 어떻게 돼요? 뭐라도 곡식이라도 심고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울창한 숲을 만든거나 아니면 저기 호남평야, 김제평야 같이 넓은 어떻게 됩니까? 곡창지대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땅으로서 용도가 있겠죠. 요즘 제가 물어보면 거기다 이제 건물 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물론 건물 지어서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지만 옛날에 따지면 큰 숲이라든가 밀림 같은 것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그 땅 위에
모든 만물이 자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이라든가 들에 풀 한 폭이 없으면 어떻게 되건 불모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그 용도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한다 표현을 하고요.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땅 속에다가 뭐 수분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땅이 살아있는 그런 땅인데, 만약에 학교 운동장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땅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은 땅이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어서 농작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어서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지만 흙으로서 땅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인데, 뭐 씨앗을 심었는데 뭐예요? 잘 자라지 않거나 죽는다. 이거는 좋지 않은 땅이겠죠. 지금 미군 기지 같은데, 내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을 토양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각종 폐기물들, 특히 기름 있죠. 기름 유출이 좀 심해가지고 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땅에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땅은 죽어버리죠. 뭐 어떤 것도 심어도 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런 같은 불모지 같은 땅은 토로서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고 내지는 또 화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도 따뜻해지고, 목도 어떻게 됩니까? 수가 있어야지만 나무의 뿌리, 그 다음에 땅도 윤토가 돼야지만, 옥토가 되어야지만 만물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간목이 있어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와 화가 적절하게 조절해 주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이라고 하는 원령이고요. 술월은 늦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늦가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가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계절 가을을 넘어서서 이제 겨울로 바뀌는 그러한 환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차가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것이 술월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신유, 술, 서방에 해당이 되죠. 뭐 방향으로는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면서, 기본적으로 금이 세력이 있는 계절에 해당이 되어서 술월이라 하더라도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지지에 다시 있게 되면 그는 준방합 내지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술월 자체는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왕절. 그래서 술월, 또 뭐 술월뿐만 아니라 진월, 술, 축, 미월 모두가 이게 토왕절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4개월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월에 무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생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도 토가 왕한 때 해당이 되죠. 원래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화토동궁한다 그랬어요.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은 금 나름대로의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을 갖게 되고요. 수는 수대로, 목은 목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12운성을 갖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12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화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포태법 화토동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면 토도 같이 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술월은 뭐예요? 화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고, 화의 묘지. 그렇다고 보면 화토 동궁해서 토도 술이 되면은 여기가 토의 고지가 돼서 인묘에서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토는 화는 술이 되면 고지이기 때문에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토는 화고를 만나더라도 인묘하지 않고요. 오히려 4개월 진술축묘월은 모두가 토왕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가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보면 뭐예요? 땅이
매우 높은 산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매우 넓은 대평원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그러한 토, 그 다음에 고황한 그런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이 무토가 원령을 득해서 왕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 주어야 하냐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 같은 것을 소토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간목 입장에서 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여기가 술월이 어떻게 돼요?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술월에 태어나서 원령을 득해서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극토하지만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극한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왕하고 목이 약하게 되면 이건 목극토 되지 않고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다 목절이라고 하는 개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한 것이 원칙이지만 토가 너무 많고 목이 약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무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조그만 땅 같은 경우는 삽으로서 쉬운 말로 삽질한다죠. 삽으로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태백산만한 큰 산을 갖다가 삽 한 자루 가지고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좀 파는 것 같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삽자루가 부러지는 그러한 역할을 부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목극토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큰 산 같은 것을 파헤칠 때는 뭐예요? 삽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큰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가 들어가야지 그런 큰 산을 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판 같은 거 할 때 뭐 도끼 같은 거 이런 것보다 큰 어떻게 됩니까? 전기톱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덤프 트럭이 있어야지만 그 흙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삽자루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다 목절인 것이고요. 자,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토는 왕하잖아요. 근데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간목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 수가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을 어떻게 됩니까?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힘을 내서 토를 소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 위치로 바꿔놓은지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내가 개자를 쓰려고 했는데 술 위에는 개수가 올라오지 않죠. 여기에는 임수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임수도 중요하지만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여기다 개자를 쓰려고 했더니 여기는 임수가 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거를 바꿔놓고 여기다 개자를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여기다 개자를 쓰려고 보면은 이거는 왜 여기다 안 썼냐면 이렇게 되면 무게가 서로 탐합하게 돼요. 좀 이따 생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탐합하기 때문에 개수가 용도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자수가 있거나 지지로 해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개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임수를 쓰는 게 더 나은데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술월에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있게 되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윤토하게 되고요. 윤토라고 하는 것, 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윤토라고 합니다. 윤자가 어떻게 돼요? 윤택하다 그런 적시다 이제 물기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윤토한다라고 하면 뭐야? 토를 갖다가 적셔주는 것을 윤토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그냥 내가 알면 다 알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그냥 윤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냥 말만 그냥 윤토한다라고 그 감각만 알지 저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자가 나오면 좀 이렇게 가급적 설명을 좀 제가 상세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대충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중에 용어가 좀 헷갈린다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댓글을 남겨두시면 제가 최대한 거기에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왕하기 때문에 왕한 무토 자체를 소토하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 자체가 수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된다. 자,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재성이죠. 재성.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칠살입니다. 그죠? 우리가 칠살 하면 굉장히 무섭게만 여겨지는데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 간목이 있어야 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칠살 안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재성으로서 칠살을 도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제자약살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자는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으로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약한 약살을 갖다가 재성으로서 도와준다. 번성시키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약살 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무토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개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중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저온, 기온은 낮으면서 건조하다. 건조한 것은 개수가 있음으로 해서 윤토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수가 있는 경우에는 병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는 개수가 없는 중에 화가 있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 같은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만약에 수가 있어서 충분히 토를 갖다가 윤토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가 있어줘서 조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무토가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했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 살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격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지만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용신이 명확해야지만 이 사주가 명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주 보는 감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자,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비견격, 겁재격 이런 격들은 없는 격들입니다. 그래서 비견격, 겁재격은 논하지 마시고요. 이거 비견이나 겁재격이 아니고 무토가 수월, 무토가 진술충묘월, 기토도 마찬가지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원래 따지고 보면 격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도 그냥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봐서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걸록격이 됐건 양인격이 됐건 이거는 월지를 득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제해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온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용신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억자라고 하는 것은 누를 억자에 우리가 억압한다라고 할 때 억자를 쓰게 되는데 억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한 것을 억압해서 깨부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왕한 것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준다라고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한 것은 생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약간 고잡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활달하고 틈만 나면 이제 그 활달함으로 인해서 사고도 치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부모님이 좀 엄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애기들은 너무 우리 전문용어로 매갈이 없다 그러죠. 매갈이 힘이 없고 애가 항상 푹 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먹는 것도 대충 먹으려고 하고 그냥 항상 애가 근심을 얼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좀 활달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 좀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생기를 띨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부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억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통제시켜주고 적절하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억부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법,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걸록격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억부에서 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격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은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토가 원령을 득해도 굉장히 왕한데 지지에도 또 술토가 있으면 이거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일간이 그냥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술이면 무술이잖아요. 이거 간여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요 간자는 방패간자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 여자 다음으로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 여자는 더블 여자죠. 동아리 한 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건데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자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도 토, 지지도 토 같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되게 간여지동한 사주들이 되게 좀 주관도 강하고 자기 고집도 세고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간여지동이라고 해봤자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에다가 2개 더 하면은 12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써볼 거예요. 12개가 되는지. 일단 갑목은 갑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을묘가 될 것이고, 병화는 병오가 될 것이고요. 정화는 정사가 될 것이고, 무토는 2개가 나오죠. 무술, 그 다음에 진이 나올 것이고요. 기토는 기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미가 되겠죠. 그래서 2가지가 더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원래 천간 10개인데 12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은 경신이 될 것이고요. 신은 신유가 될 것이고, 임은 임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개는 개해가 되겠죠. 그래서 갑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가 되죠. 이거 12가 원래 천간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무자는 2개가 나와요. 무진무술, 기자는 기축, 기미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간여지동은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갑목하면 갑목하고 똑같은 지지를 갖다 그냥 배속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갑묘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은 양끼리 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인, 을묘, 병오, 정사, 그 다음에 무술, 무진, 기축, 기미,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 이걸 굳이 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천간, 병은 지지로 똑같은 화, 병, 우로 짝을 지어주면 간여지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수로를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는데 일지 자체도 이거 간여지동이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태왕해진다. 반드시 이렇게 토가 왕하게 되면 목으로서 소토해 주어야지만 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목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금이라도 봐서 생금해 주어야지만 토가 많은 토가 용도가 생기는 겁니다. 토가 왕한데 목도 없고요, 금도 없으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신왕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왕무의.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성이 있거나, 내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성이 있으면은 의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신왕한데 다시 비견이 다시 있거나 아니면 인성이 다시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 재성, 관성이 있어야지만 의지할 때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대로 이때는 인성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 그 다음에 비견겁재, 비겁이 있어주면 이때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 하고 비겁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 재성, 관성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왕한 일간이 의지할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의지할 것이 없게 되니까 이 용어를 갖다가 신왕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왕무의가 되면 진법 무민이 된다고 했어요. 진법 무민. 그래서 법이 없는 그러한 뭐예요? 옛날 같으면 무법천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무토 수월에 태어나고 무술일주인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가 왕할 때는 반드시 목을 봐서, 목 중에서도 간목을 봐서 소토, 소벽을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오늘 태어난 명식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무토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재성이 있게 되면 토도, 마른 땅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도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땅에, 쉽게 말해서 땅에다 나무 심을 때 반드시 물을 주어야지만 나무가 살지, 나무만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무가 말라 죽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왕할 때 간목 필요한 것이고요. 간목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수가 있어서 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살 수 있도록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자약살격이 된다라고 했죠. 제자약살격, 그죠? 재성, 용신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 제가 기해년 갑수를 할 때 항상 아쉽다고 하죠. 기토가 있는 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토가 간목을 묶어버린다. 갑기합토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용신을 간목 용신을 기토는 뭐예요? 겁재라고 하죠. 겁재인 기토가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기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반했다 해서 간목도 용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간목이 병이 됐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묶어버리면 오히려 얘가 도움을 주는 것인데, 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되면 용신을 기반시켰기 때문에 얘가 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신을 기반하는 건 병이 되는데, 병을 기반시키면 그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주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목을 얻거나, 만약에 목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금을 얻어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임자시를 보게 되면 술월에 차갑고 건조하다 그랬죠. 그리고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는 이거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수를 보거나 이렇게 임자수를 보게 되면 마른 땅에다 물을 갖다가 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를 윤토하는 그런 여건은 된다 하더라도 못내 아쉬운 건 역시 간목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이렇게 있어서 뭐 신앙재앙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이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간목이 오게 되면 제자약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대운에서 오게 되면 이거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격을 크게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못내 아쉬운 건, 만약에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확실하게 제자약살 격을 갖추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간목 자체가 뭐예요? 기토의 기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격으로 취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일단 재성을 얻었기 때문에 대운에서 어떤 운을 내가 맞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 명예도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양간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이 신왕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명식은 그래도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축시가 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왕하죠. 일지에서 술토를 받아 간여지동이라 더 왕하죠. 다시 생시에서 시지에서 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신앙무유와
있던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개수가 있어서 또 탐합까지 하게 되면 이 사주는 그야말로 신왕 무이한 그런 좀 사주 지멋대로죠. 약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 잘 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보게 되면 이때는 자, 이쪽 갑목은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토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기반이 돼서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목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목이 약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면 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토가 더 왕합니다. 원령을 득했잖아요. 무토는 원령을 득하고 일지에도 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토가 더 왕한 겁니다. 어떤 분들 이거 또 개수 세고 있습니다. 토가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목도 하나, 둘, 세 개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똑같지가 절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을 득한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생시에서 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 목을 왕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주는 뭐예요? 다시 수가 더 살아나서 이 목을 갖다가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이 갑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다 소토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수로서 목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시 모군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 비해서 을목은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것이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 뭐 갑목 칠살보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을목은 갑목보다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싸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사 병진정사 무호기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진씨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되니까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수가 충분했을 때는 화가 있어주게 되면 조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화는 다시 왕한 토를 생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정사시도 마찬가지겠죠.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토 자체가 원령하고 일지를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사시라든가 병화 같은 경우는 조후에 어떤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용도는 없지 않아 있다 손치더라도 그죠? 그것이 조후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수가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호기미시는 다시 화토 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신유시는 제가 봤을 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 경신시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기반돼서 못 쓴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목을 얻어서 갑인시 같이 목을 얻어서 토를 소토하는 것으로 해서 관성을 쓰거나 아니면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금이 와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금을 생해서 왕토를 갖다가 기운을 이렇게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경신시 같으면은 신중 안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뭐 경신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유시 같은 경우는 암장된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보는 관점에서는 신유보다는 경신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